여러분, 혹시 여름이 되면 괜히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 정도 불편함은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보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몸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탈수 증상이 상당히 심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탈수라니요. 그건 사막에서 물 없이 며칠씩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나이대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몸속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이걸 조용한 탈수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피곤함, 두통, 집중력 저하, 모두 이 조용한 탈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정말 놀랍게도 온몸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여름철에 그 은밀하고 무서운 조용한 탈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오래 씁니다. 제가 조용한 탈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땀도 안 흘리는데 왜 탈수가 될까?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은 왜 마셔야 하지? 이런 생각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증 신호가 무뎌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미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니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미 늦은 뒤에야 대응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엔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국물 있는 식사,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있었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했죠. 심지어 변비가 심해진 것도 탈수 때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름철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조용한 탈수는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아도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혈관, 뇌, 신장처럼 중요한 곳부터 나타나더군요. 여러분, 저는 이때 정말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실천해서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진 방법입니다. 저는 조용한 탈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곤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 조금 부족하다고 사람이 죽겠어?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본 자료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건 65세 이상 환자들의 여름철 응급실 내원 사유 통계였습니다.
상의에 항상 올라오는 게 탈수와 열사병이었죠. 그리고 그 탈수 대부분이 저처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 바로 그 조용한 탈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총 수분 비율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지만 나이가 들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신장 기능이 약해져 물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뇌의 기능까지 둔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땀을 조금만 흘려도 혹은 그냥 집안일만 해도 수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런데도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문득 작년 여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핑 돌더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내가 물과 소금을 조금 타서 먹여줘서 금방 나아졌지만 그때도 저는 그냥 저혈당이라고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형적인 조용한 탈수 증상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거나 평소보다 변이 딱딱하고 소변색이 짙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몸속에 물 부족 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음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용한 탈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자료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곱씹다 보니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탈수는 단순히 여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을 오래 켜는 환경이나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과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셨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가면서 몸속 수분이 줄어드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또 하나, 저녁마다 즐기던 소주 한두 잔도 알코올 특성상 몸의 수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에는 겉으로는 시원해 보이는 생활을 해도 속은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휴대용 물병을 하나 샀습니다. 500ml짜리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정도를 마시고 나머지는 오전 내내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오후에 느껴지던 심한 피로가 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목마를 때만 마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신다. 이 습관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용한 탈수의 증상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피부였습니다. 여름인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팔이나 종아리를 긁으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수분 부족을 드러내는 부위였습니다.
또 하나는 소변색이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이 짙은 노란색이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침에도 옅은 색이 나와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여름철에 유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물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저는 그걸 단순한 스트레스나 더위 탓이라고만 했죠. 심지어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왜 왔는지 까먹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고 이것도 사실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면 그게 마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말라가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피부 상태와 눈의 윤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색을 확인했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수분을 의식적으로 챙기다 보니 놀랍게도 전보다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나서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시간대별 수분 섭취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마를 때마다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니어에게는 이 방식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목마름 신호가 올 때쯤이면 이미 몸속 수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물 마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밤새 땀과 호흡으로 500ml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상온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오전 활동 시간, 아침을 먹고 나면 집안일이나 외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12시간 간격으로 물 10만 150ml씩 나눠 마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점심, 식사 전후, 식사 전에는 반 컵 정도의 물을 마셔 소화를 준비시키고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물을 같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소화 효소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사 후 30분쯤 지나 다시 한 컵 마셨습니다. 오후 피로 시간대, 오후 34시는 몸이 가장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고른 이유는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녁과 취침 전, 저녁 식사 후에는 혈액이 진해지는 걸 막기 위해 물을 꼭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소량의 물 100ml 정도만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숙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 1.5리터를 꾸준히 마시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여름에도 탈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시간표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물만 마시려니까 금방 질리더라.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맹물만 마시다 보니 입이 심심하고 더 마시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 대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생활에 적극적으로 넣었습니다. 첫째,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같은 식품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들어있어 단순한 수분 보충 그 이상이 됩니다. 여름 아침에는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잘라 간단한 샐러드로 먹었습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신선한 맛 덕분에 아침 입맛을 깨우기 좋았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저는 물병에 보리차를 담아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은은한 구수한 맛 덕분에 물 마시는 게 즐거워졌죠. 셋째, 국물 요리. 된장국, 미역국, 채소 수프 같은 국물 음식은 수분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오히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간은 최대한 싱겁게 했습니다. 넷째, 얼음 대신 냉장 과일. 더운 여름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차가운 얼음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신 냉장 보관한 수박이나 복숭아를 작게 잘라 먹었습니다. 시원함도 느끼고 수분과 영양도 함께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물만 억지로 들이키는 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냉장고를 열어 수분이 많은 식품을 눈에 잘 보이게 꺼내 두세요. 습관이 되면 마치 하루에 3번 밥을 먹듯 물과 수분 음식이 당연한 생활이 될 겁니다. 수분을 잘 챙겨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분을 빼앗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여름철 조용한 탈수를 막는 핵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런 습관들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은 여전히 갈증을 느꼈던 거죠. 첫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 아침에 커피 한 잔은 괜찮지만 하루에 2잔, 3잔을 넘기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몸속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이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착각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잦은 음주. 술은 마실 땐 시원하고 기분 좋지만 알코올이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는다는 사실을 많이들 간과합니다. 저도 여름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겼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갈증과 두통이 바로 탈수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셋째, 짠 음식 위주 식사. 짠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 몸이 수분을 잡아두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해집니다. 여름철 반찬이 입맛 없다고 젓갈이나 장아찌를 많이 먹으면 탈수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넷째, 장시간 냉방기 사용. 에어컨 바람은 공기를 차갑게 만들지만 습도까지 낮춰서 몸에서 수분이 더 쉽게 증발하게 만듭니다. 실내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입술이 마르고 목이 따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갈증 무시하기.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증을 느낀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의도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줄이면 물 마시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술은 주말에만 조금 마시고 반찬간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여름 내내 탈수로 인한 두통이나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분을 빼앗는 습관 줄이기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름철 시니어 건강에 큰 위협, 조용한 탈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여름철 수분 섭취 5단계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한 컵, 하루의 시작을 여는 물, 기상 직후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서 밤새 빠진 수분을 채웁니다. 이 한 컵이 하루 몸의 순환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2단계 12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12시간마다 10만 150ml씩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배뇨 부담이 줄어듭니다. 3단계 수분 음식 적극 활용.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매일 섭취합니다. 식사와 간식 사이에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4단계 수분 빼앗는 습관 줄이기. 커피, 술잔, 음식 과도한 냉방 사용은 수분을 빠르게 잃게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줄여도 탈수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5단계 자기 전 소량 보충. 숙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100ml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밤새 혈액이 지나치게 진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름철에도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2년째 이어오면서 한 번도 탈수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한 컵의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그 변화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여름은 참 모순된 계절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땀은 쏟아지고 시원함을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몸속은 메말라 갑니다. 저도 예전에는 땀 안 나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탈수는 목마름보다 먼저 옵니다. 갈증이 없어도 수분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물 한 컵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심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향방을 바꿉니다. 여름철 조용한 탈수는 한 번 찾아오면 회복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 몇 번의 물 한 컵, 그리고 수분을 빼앗는 습관을 줄이는 것. 혹시 오늘도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냉방기 아래서 땀 안 난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물 한 컵을 마시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여름을 그리고 남은 건강한 나날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여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철 시니어 건강의 핵심, 조용한 탈수 예방과 규칙적인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더 건강하고 더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